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아침. 나는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소아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날 나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25살의 나. 김지은은 평범한 회사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나는 항상 안정된 삶을 꿈꿨지만 사랑의 상처가 그 꿈을 짓밟은 지 오래였다. 소아와의 이별은 2년 전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와 가족의 압박으로 끝났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세상을 뒤집어 놓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 다시 마주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택시가 출발하자 소아는 두 수석에 앉아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나를 꿰뚫는 그 시선. 어디가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 스며든 어색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강남의 IT 회사 면접. 중요한 거야?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같이 가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택시 안에서? 도로 위로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소아는 26살. 나와 같은 나이지만 더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그 미소는 여전히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다. 디자인 전공생으로서의 그녀는 항상 창의적이었고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었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속내를 털어놓고 한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그 시절.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소아의 보수적인 가족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너 때문에 소아가 망가질 거야. 그녀 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요즘 어때? 소아가 먼저 입을 뗐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버티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 하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나.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생생한가?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 텐데. 소아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팠다. 넌 항상 최고였어. 지은아. 그 회사 대표가 널 거부할 리 없어. 택시가 교통체증에 갇혔다. 주변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어우러진 서울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소아가 먼저 꺼냈다. 기억나. 우리 둘이 홍대 거리에서 춤추던 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서로를 끌어안았고 세상의 시선 따위 잊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전화가 왔다. 엄마가 알아챘어. 헤어지자. 그 한마디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울면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아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금기였다. 부모의 눈치, 친구들의 속삭임, 직장에서의 차별.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눌렀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내가 약했어.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 와서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면접 장소가 가까워지자 내 손에 땀이 배었다. 소아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이거 봐. 내가 디자인한 거야.
내 면접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은 서울의 현대적인 건축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으로 나의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선들은 잊힌 사랑을 되살리는 마법 같았다. 면접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소아를 내려다보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늘 끝나면 연락해. 이야기 더 할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내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재회는 우연일까? 운명일까? 면접실로 들어서며 나는 결심했다. 과거를 직면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고.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회사 대표는 내 이력서를 보며 감탄했다. 김지은 씨, 당신의 경험은 우리 팀에 딱 맞아요. 소아 씨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도 인상적이었고요. 소아, 그녀가 추천했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소아 씨가요? 대표가 웃었다. 네, 그녀는 우리 디자인 파트너예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소아는 이미 내 귀를 닦아주고 있었다. 면접이 끝난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그리고 만나자,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그곳은 우리의 추억이 스며든 장소였다. 소아는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합격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모르지만 내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인연의 공백을 메우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아의 가족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녀는 변화했다. 엄마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내 삶이라고. 그녀의 용기에 나는 감동했다. 나도 털어놓았다.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이 직장이 잡히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볼게. 밤이 깊어지자 소아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따뜻함이 모든 상처를 녹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강하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가운데 사랑의 재탄생을 느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까? 소아의 가족, 사회의 시선, 내 새로운 직장 생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합격 소식이 왔다. 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소아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축하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축하 파티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우리는 이태원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곳은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 같은 커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새 직장에서 네가 빛날 거야. 나도 내 옆에서 디자인으로 도울게. 소아의 말에 나는 감격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는 동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 민준이 나에게 다가왔다. 김지은 씨, 환영해요. 소아 씨랑 아는 사이예요.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소아가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났다. 그녀는 프리랜서지만 이하의 회사의 브랜딩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민주는 소아의 전 동료로 과거에 그녀를 좋아했던 모양이었다. 소아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지은 씨도 조심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질투? 아니, 더 깊은 불안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소아에게 물었다. 민준 씨랑 무슨 사이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동료야. 왜? 질투나? 우리는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직장에서의 소문,
가족의 반대. 소아의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소아야, 그 애는 잊어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그녀의 전화가 소아에게 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분노했다. 그 주말, 소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나는 집에 없었지만 소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울면서 왔어. 네가 나를 망친다고 하시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가 소아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보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건 병이야.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지은이는 제 인생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소아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민준이 내 데스크에 와서 속삭였다. 소아 씨랑 사귀는 거 알아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그런 건 용납 안 돼요. 그의 위협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누가 알았을까?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소아에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할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솔직하게 살아야 해. 우리는 결심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그 면담은 긴장됐다. 저희는 커플입니다. 직장 생활에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상사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이해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예요.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듯했다. 드라마는 점점 고조됐다. 소아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딸을 버려. 그녀의 외침이 로비를 울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소아를 보호하며 어머니를 달랬다. 어머님, 소아를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그 사건 후 소아는 우울해졌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낼.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시간이 흘러.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뒀다. 소아의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녀의 말은 희망이었다. 회사에서도 민주는 자리를 옮겼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이겨냈다. 한강변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소아의 키스가 내게 영혼을 속삭였다. 여름이 다가오자 서울의 더위가 우리를 휘감았다. 새 직장에서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다. 소아의 디자인 덕분에 우리 팀은 큰 계약을 따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그곳은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장소였다. 호텔 발코니에서 포옹하며 우리는 속삭였다. 여기서 결혼식 올까? 소아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다. 돌아온 후 소아가 제안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보자. 나는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홍대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은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의 고통이 보편적임을 알았다. 한 여성이 말했다. 가족이 버렸지만 사랑으로 이겨냈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아가 말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소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소아야,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와라.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소아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상태였다. 어머니는 나를 외면했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그녀의 비난에 나는 침묵했다. 병원 복도에서 소아는 무너졌다. 아빠가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행히 아버지는 호전됐다. 퇴원 후 그는 소아를 불러 말했다. 내 어머니가 걱정 많았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은 우리에게 빛이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 씨, 미안해. 무지했어. 가을이 오자 회사에서 큰 이벤트가 열렸다. LGBT 인권 캠페인으로 소아가 디자인을 맡았다. 나는 프로젝트를 리드했다. 무대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연설할 때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민준이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 편견이었어요. 용서의 순간이었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스노보드를 타러 평창으로 갔다. 눈 덮인 산맥에서 미끄러지며 웃는 소아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게 우리 삶이야. 그녀가 말했다. 돌아와.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이사했다. 함께 꾸민 공간은 우리의 성소였다. 매일 아침, 소아의 키스로 깨어나는 삶은 꿈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왔다. 소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소아와 사귄 유진이었다. 소아야, 나 아직도 너를 그녀의 등장에 소아는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질투로 괴로웠다. 나 없이 살아봐.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한강 다리에서 홀로 서서 울었다. 왜 항상 이렇게 될까? 소아가 나를 찾았다. 유진은 과거야. 너만이 현재이자 미래여. 그녀의 눈물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미안해. 믿음이 부족했어. 그 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유진은 떠났고 우리는 강해졌다. 봄이 왔다. 꽃이 피는 서울 거리에서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법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결혼했어. 소아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어머니도 초대의 가족 모임을 가졌다. 축하해요.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인생의 여정은 계속됐다. 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소아는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우리의 성공은 서로의 지지 덕분이었다. 주말마다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부산의 바다, 경주의 사찰. 각 장소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야. 소아가 속삭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소송이 보도됐다. 우리도 싸워야 해. 소아가 말했다. 우리는 인권단체에 가입했다. 세미나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커플들을 도왔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 나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여름 휴가에 우리는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아에서 키스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소아가 웃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가왔다. 회사에서 보수적인 클라이언트가 우리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미지 타격이야.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우리의 진심이 이길 거야. 가을, 소아의 어머니가 우리를 초대했다. 그녀는 요리를 준비하며 말했다. 지은 씨, 소아를 잘 부탁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인정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해 함께 식사했다. 행복하세요. 그의 축복이 따뜻했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모였다.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는 자유를 만끽했다. 민준도 초대됐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되었어요.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할게. 소아의 열정에 나는 동참했다. 청원 서명, 시위 참여. 피곤했지만 보람찼다. 봄,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여름, 큰 사건이 터졌다. 유진이 다시 연락했다. 소아 도와줘. 아파.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다. 소아는 고민했다. 가봐야 해. 나는 이해했다. 함께 가자. 병원에서 유진을 만난 우리는 과거를 청산했다. 행복해져. 유진의 미소가 안 보였다. 그 후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가을 여행에서 제주도의 오름을 올랐다. 정상에서 소아가 무릎 꿇었다. 결혼하자. 우리 방식으로 반지를 끼우며 나는 울었다. 겨울 결혼식은 소박했다.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의 축사가 감동적이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사랑이 빛났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회사 임원으로, 소아는 유명 디자이너가 됐다.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옮겼다. 정원에 꽃을 심으며 우리는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있었다. 입양을 꿈꿨지만 법이 막았다. 언젠가 가능할 거야. 소아가 위로했다. 르트 권리 운동은 활발해졌다. 우리는 재단을 설립했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소와 워크숍을 운영했다.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이 우리를 자극했다. 여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됐다. 한국의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 강연 후 외국 언론이 인터뷰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피드백이 힘을 줬다. 가을, 소아의 어머니가 우리를 방문했다. 이제 그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딸이 세상을 바꾸네. 함께 요리하며 웃었다.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겨울, 눈보라가 서울을 덮쳤다. 우리는 난로 앞에서 추억을 회상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소아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영원히 새해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첫 번째로 등록했다. 시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눈물이 흘렀다. 공식적으로 우리야, 봄.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동료들이 모였다. 춤추며 축하했다. 민준이 토스트했다. 진정한 사랑의 건배, 여름 휴가에 하와이로 갔다. 해변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꼈다. 이게 꿈인가? 소아가 물었다. 현실이야, 가을. 재단이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수상식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섰다. 사랑의 승리예요, 겨울.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는 꿈을 키웠다. 법이 변하면 우리 가족이 완성될 터였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40대가 됐다. 나는 회사 CEO로, 소아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자였다. 집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입양한 쌍둥이, 민준과 유나. 엄마들 사랑해. 그들의 포옹이 모든 걸 보상했다. 아침마다 가족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감사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소아의 미소가 빛났다. 루트 운동은 꽃 피었다. 우리의 재단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세미나, 캠페인. 변화는 우리 손에 젊은 세대가 이어받았다. 여름, 가족 여행에 유럽을 돌았다. 아이들이 엄마들 손 잡아가며 웃었다. 파리, 로마, 베를린. 각 도시에서 사랑을 자랑했다. 가을, 어머니의 70세 생일 파티.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소아가 행복해. 그녀의 말에 눈물.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아이들과 함께. 이게 가족이야, 새해.
우리는 은퇴를 계획했다. 여행만 다니자 소아가 말했다. 좋아, 봉. 재단 10주년 기념. 수천 명이 모였다. 시작은 작은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연설이 울려 퍼졌다. 여름, 지중해 크루즈. 바다 바람에 취해 춤췄다. 가을, 책을 썼다. 우리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겨울, 눈 쌓인 한강에서 산책. 50년 후에도 이렇게 소아의 약속. 50대, 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녔다. 아프리카 사파리, 아시아 사원. 모든 걸 함께. 아이들은 독립회 대학 갔다. 엄마들 자랑스러워. 재단은 글로벌화 됐다. 사랑의 경계 없애기, 예엔에서 연설했다. 여름, 그리스 섬에서 휴가. 푸른 바다에 몸을 던졌다. 가을, 손주가 태어났다. 할머니들 그 포옹이 기쁨. 겨울, 서울로 돌아와 추억 여행. 첫 만난 카페, 한강변. 새해, 건강검진. 다 괜찮아 서로 확인. 봄, 꽃 구경. 인생처럼 아름다워. 여름, 가족 모임. 모두 모여 웃음. 가을, 자서전 시리즈 출간. 사랑의 여정. 겨울, 별 아래 누워. 영원히 60대. 우리는 여전히 사랑했다. 집 정원에서 차 마시며 대화. 회상만 해도 행복. 재단은 유산이 됐다. 아이들이 이어받은. 여름, 캐나다 로키 산맥. 자연처럼 강해. 가을, 어머니 추모식. 평화롭게 가세요. 그녀의 축복 기억. 겨울, 온천 여행. 따뜻함 속 포옹. 새해, 건강 챙기며 산책. 봄, 벚꽃 피는 길. 새 출발처럼. 여름, 해변 산책. 손잡고. 가을, 수학 축제. 인생의 열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두 70대. 우리는 늙었지만 젊었다. 사랑이 우리를 지켜. 최후의 여름. 소아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최고의 인생이었어. 그 후, 우리는 평화롭게.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